야 따랐냐? 따라. 하나 둘 셋. 딴. 아 근데 나 사연도 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읽을까? 야 하나 읽자. 야 하나 읽어. 형은 많은 사연 10개나 뽑힌 거 있는데 내가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 저랑 함께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PD님이 보시고 괜찮은 거 사연 걸러서 절 주실 거예요. 주작하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첨 사연입니다. 풍영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 먹은 풍뎅입니다. 저는 풍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딱 한 번 전화 연결이 된 적이 있어요. 때는 바이오로 우건바오 술 먹방 때 치기가 잠들고 오른 풍영은 전화 데이트를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운전기로 체감상 첫 번째로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신호가 가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5초 정도 기다렸을까. 풍영이 여보세요라고 전화 받았습니다. 너무 떨려서 여보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풍영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지 풍영은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럴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 말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한두 마디 못 듣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름 다시 방송을 보니 이후에 거신 분들도 연결이 끊기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날 전화 데이트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최애와 전화 데이트 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너무 슬퍼요.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용택군 전화죠. 아 전화가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아니 소리가 안 들린 거 어떡하냐고. 사과하라고? 아니 안 되는 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전화 연결하자고? 전화번호 모르는데 이게 당첨 사연이라고? 이게 당첨 사연이야. 피디님? 다음 사연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컨텐츠를 진행해주신 풍영님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풍영 시참을 즐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대 아니지 설마. 다름이 아니고 제 목소리가 너무너무 특이해서 걱정입니다. 풍영 신라호텔 정모 질문타임인데 마이크 잡고 입을 떼자마자 저 그 사람 맞냐 하시던 걸 보면 내 목소리가 많이 특이한가 보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학창시절에도 목소리가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상한 채팅이 많아서 솔직히 놀랬습니다. 주변 사람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제 목소리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도 잘 안 하게 되네요. 목소리가 그렇게 별론가요? 좋은 목소리가 아닌가 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꺾입니다. 아 목소리가 좀 특이하신 우리 시참을 자주 하시는 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호불호 갈릴 수는 있어. 갈릴 수는 있는데 다 장점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댓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지. 매력, 개성이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니크. 나는 특이한 게 더 좋은데. 다음. 저는 서울역 정모에 당첨됐던 어린 풍뎅이였어요. 상경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외출 자제가 매번 서울 구경 다니는 여행 느낌이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보러 서울역까지 가게 되다니 너무 설레고 신났어요. 형의 첫인상은 반가운 건지 불편한 건지 이상한 미소. 방송보단 약간 더 통통. 정모를 진행하는 내내 어색해하고 나도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모든 순간이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끝무렵 경품 추첨을 진행했는데 제가 낮은 확률로 정말 낮은 확률로 깡이 걸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큐프라고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라고 떼를 썼어요. 하지만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지라며 안 된다 하시다가 제가 계속 찡찡거리는 웃으면서 큐프가 적힌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경품 관심도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게 특별했던 그날에 오게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리광 부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 저는 왜 그런 인간이었을까요? 아무튼 형은 나한테 비판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큐프 달라는 사람 많았어.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꽝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문상 5,000원이라도 걸리게 해놨거든 내가. 진짜 꽝은 재미로 노는 건데 그게 꽝이 걸렸네. 큐프 달라는 사람 많았어. 걱정하지 마. 서울역 정모 때 한참 오래전에 한 거였거든. 제일 처음에 몇 년도였지? 진짜 초반에 한 건데 진짜 옛날 14년? 서울역 앞에 있는 부표였어. 그때 기억난다. 모이라고 한 장소에 데모를 하고 있는 거야 씨. 모이기로 한 장소에 그 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모일 수가 없었어. 반으로 다 갈려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모여야 될지 좀 그랬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 크게. 그래가지고 모이기는 좀 빡셌어. 서울역 근처로 데모 자주 한다고. 아 난 놀랬어. 아 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 어디 서 있어야 되나. 그때 엉망이었지 진짜. 그때 생각난다. 사실 나훈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나훈아 씨 얘기가 좀 그런데 슈퍼스타는 안티가 30% 있어야 된대. 나도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슈퍼스타는 안티가 30%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개성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좋아하게 할 수는 없어 사람이. 다음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중등 임용고시생 3년 동안 항상 푸영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3년을 한가 한 걸지도요. 하지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지쳐서 집에 귀가하고 나면 저녁 10시쯤. 그 이후에 푸영을 잠깐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푸영을 만났습니다. 채팅도 별로 안 하고 돈에도 물론 하지 못했습니다. 전 교사로 꿈꾸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푸영의 배 사이즈와 같이. 뭐야 이거? 이게 뽑힌 사연이라고? 뭐 여튼 그렇게 풍영을 볼 때 꼭 교사가 돼요. 풍영 방송을 8시부터 봐야지. 돈에도 해야지. 정모에도 참가해야지 등등 여러가지 꿈을 꾸며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020년 신규 고사로 발령났어요. 저 학교였을 때 돈으로 인사도 했는데 축하한다고 풍영한테 답도 받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였는데 그 3년간의 고생이 어느 정도 보상받은 것 같다. 그날 밤엔 잠도 잘 이루지 못하였죠. 1학년 담임이라 저희는 아이들한테 풍경 영업 중인데 모른다네요. 아 중학교 1학년? 나 모른대? 아이씨 광고해! 광고하라고! 거기 수업시간에 해 수업시간에. 중학교 1학년 모를만해. 나 옛날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무슨 사인회 갔는데 날 다 모르더라고. 선생님들은 나를 아는데 학생들이 모르더라고. 야 풍월량이야 사인 받아. 풍월량 몰라? 안 모르는데요. 그래서 사인 받아. 다 들려 씨. 나중 가서는 사인을 다 했거든. 웬만한 아는 사람 다 해서 이렇게 딱 멀뚱히 서 있었어.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억지로 사인 받는 느낌 있잖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받을 사람은 다 받은 느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멍하니 너무 있으니까 마치 그냥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야씨 저 불쌍하다 사인 받아주세요. 일단 받아주자 이런 느낌이야. 그때 그 무슨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였는데 얘들아 유의 좀 시키자. 유의 좀 시켜야 된다. 마셔. 일단 다음 좀 고민이 좀 있네요. 안녕하세요 풍월량님. 저는 작년까지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던 중소기업 스트리머였습니다. 중소기업 스트리머. 풍영의 방송은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이며 제게도 스승과 같았습니다. 게임을 못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게임 방송 할 수 있구나. 근데 야 너 누구냐? 게임 못한다니. 형 보통이에요. 너 얼마나 잘해. 선 넘는 시청자들에 대처하는 현명한 모습, 멋진 모습들과 그런 걸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3년 동안 5,000명의 팔로워를 두고 방송을 그만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제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형성 어려움이나 자금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두렵기만 하고요. 그런데 최근 풍영과 다른 스트리머들의 합방 중 풍영도 약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제 넘을 수 있지만 풍님도 너무 달리기만 하다가 넘어져 다치지 말고 힘들 때 쉬었다가 다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지만 사랑해요 풍영. 건강이 최고예요. 방송을 접으실 것 같네. 아쉽네요. 저를 좀 걱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인은 좀 떠났지만 방송이란 게 웃긴 게 뭐냐면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멘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재미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재미가 살아나거든. 텐션이 올라서. 누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더 좋고 시너지 효과가 나지.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란 게 있어. 대기업이랑 합방하던지 아니면 뭐 유명한 클립이 뭐 핫클립이 됐다든지 유튜브에서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그런 건 흐름을 타는 게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멘탈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력이 절대 모자라서가 아니야. 오히려 좀만 더 했으면은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뭐랄까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운이 없어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냥 본인 잘못이 아니다.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처음부터 운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좀 컨텐츠 문제도 있어. 나는 처음에 와우 죽음의 기사를 플레이했는데 그때 핫한 그런 이슈였거든.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도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들어온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서 이게 좀 잘 된 건데 사실 방송이란 게 그냥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본인이 힘들지만 재미있다면 그러다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아예 안 하지 마시고 취미로도 그냥 재미로 한두 명이라도 봐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흐름 타면은 뭐 전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두 명은 좀 그렇다고.
야 본인 걸로 모바일 켜놔라. 일하면서 방송하는 0명이면 아무도 들어가기가 싫어. 무서워. 모바일이라 이거 좀 켜놔야. 이순대승이 풍고가 아니면 진짜 재미없어서 정말 말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어. 그거는 근데 알잖아 본인이. 그런 거는 이제 컨텐츠로 승화할 수가 있어요. 컨텐츠나 아니면 뭔가 게임 실력으로 다른 데로 다 커버 가능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타일이 다 달라. 나는 1인 이런 미디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지금 만약에 저나 아니면 유튜브 100만 이런 사람들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잘 찾아야지. 정답은 없고. 형 방송 운이라고 하지만 형은 순전히 재능이야 해보니까 알겠더라. 나는 진짜 뭐 내 입으로 좀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호감형인 게 되게 큰 것 같아. 아니 좀 호감형이야. 좀 만만하게 생겼다고 할까? 좀 친구 같은. 그냥 되게 만만하게 생겼어. 형님 방송은 사람들을 즐겁게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형 같은 느낌. 좀 만만한 형 있잖아. 게임 하는데 좀 못해가지고 서로 그들도 하고. 아무튼 뭐 방송을 취미로라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사연 괜찮네. 잘 뽑으셨는데?